불운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명확하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행운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불운 속 행운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백예 씨라고 합니다. 오늘 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 건데요. 이 얘기 들으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행운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저도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대학교를 갈 수 있었고 공항을 전공했었고요. 착실하게 살다 보니 삼성이라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를 들어가면 바로 교육을 받는데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삶을 한 줄로 표현해 보세요 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삶을 자꾸 돌아보는 시간을 그때 가진 거죠. 그때 제가 문득 떠올랐던 문구가 불운 속 행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의 연속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불운 속에 있는 행운들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눈 얘기 위주로 해볼게요. 제 눈을 잘 보시면 아실 텐데요. 클로즈업 바로 해보시면 눈이 조금 아련하게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 얘가 힘이 좀 없어 보이네. 뭐가 난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좀 더 시원하게 말하면 눈 되게 못생겼다 할 수 있겠죠. 놀라지 마세요. 지금 눈이 많이 예뻐진 겁니다. 저는 태어날 때 선천성 안검하수라는 질병을 안고 태어납니다. 보통 1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한다고 하고요. 어찌 보면 제 선택이 아닌 불운한 일인 거죠. 그 질병은 이 눈꺼풀이 처져서 태어나는, 쉽게 말하면 짝눈 아이가 되는 건데요. 명확한 질병의 기준이 있어요. 눈동자의 3분의 1인가 2분의 1 이상을 덮고 있어야 되고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너무나 충분하게 아주 풍족하게 그 기준치를 넘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태어났었어요. 저는 어릴 때니까 기억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걱정은 부모님이 하시죠. 그러다가 9살 때 결국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승윤아 예뻐지러 가자 하시고 저를 서울까지 데리고 와서 수술실에 제가 눕게 돼요. 그 결과 지금 눈을 갖게 됐는데 문제는 의료 수술을 받아도 죽어있는 근육이 다시 살아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잘 보시면 지금 제가 눈을 계속 컨트롤 하는 건데요. 왼쪽 눈은 커지고 작아지고가 자연스러운 반면 오른쪽 눈은 아예 컨트롤이 안 돼요. 약간 불편한 아이인 거죠. 근데 어릴 때는요, 이게 남들과 다르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 다른 눈을 가졌구나를 알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사진 찍을 때였습니다. 자, 그 당시는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디지털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요. 때문에 포토샵 기술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예쁘게 찍는 게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사님들께서 똑같은 말을 하세요. 다 뭐라고 하시냐면 자, 눈 크게 뜨세요 라고 하죠. 졸업사진을 찍을 때도 저희들을 예쁘게 담아주고 싶은 마음에 사진사님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자, 눈 크게 뜨세요. 찰칵. 다음 친구 눈 크게 뜨세요. 찰칵.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 차례가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눈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뜨세요. 친구야, 눈 크게. 저는 처음부터 계속 눈 크게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기해요. 저 다 떴어요 하고 이렇게 찰칵 찍었죠. 그 결과 저는 제 졸업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면 컨트롤이 자유로운 왼쪽 눈은 이만하게 나왔는데 오른쪽 눈이 야만하게 나온 거예요. 제 단점이 엄청 부각되는 사진을 저는 보고요. 그 당시가 막 사춘기로 접어들 때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나 진짜 흉측하게 생겼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계속 제 모습이 당기면 눈부터 보게 되고요. 지금도 본능적으로 눈을 자꾸 보기는 해요. 그만큼 저한테는 큰 트라우마가 생긴 거고 제 모습이 싫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는
제가 좋아했던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웃는 모습이었어요. 중학교 때 반별로 사진을 찍어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모습을 보고 옆에 친구보다 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옆에 친구의 인생은 진짜 힘들었겠죠. 그때 제 모습이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여러분들 웃을 때는요 눈에 힘이 풀립니다. 눈에 힘 부릅뜨고 웃어보세요. 이거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네. 웃으면 자연스럽게 눈이 근육에 힘이 풀리면서 작아지죠.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양쪽 눈의 크기가 비슷한 표정이 웃는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까진 몰랐고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중학교 때 매일 웃는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에 거울이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앞에 제가 앉고 제 얼굴을 마주한 채로 컨트롤이 되는 왼쪽 눈을 가지고 오른쪽 눈이랑 이게 크기를 맞춥니다. 그럼 이게 약간 묘하게 불편하거든요. 그때 어색함을 감추고자 웃는 거예요. 눈웃음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괜찮다 싶을 때의 감각을 외웠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웬만하면 그 감각대로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루를 보내면 또 이게 표정이 달라져 있거든요. 다시 거울에서 확인해요. 안 맞으면 또 수정하고. 이것을 매일은 좀 오바고 그 중학교 시절에 일주일에 4일 정도씩 했어요. 정말로. 트레이닝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근데 이게 당장 효과가 있진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없었어요. 왕따는 아니었고 그냥 존재감 없는 굉장히 소심한 작은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생이 되니까 달라집니다. 새로운 환경에 제가 들어갔는데 이미 제 표정이 많이 웃는 표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말이 들어요. 아, 승윤이 진짜 잘 웃는다. 얘 웃는 게 되게 예뻐. 조금 아쉬운 건 제가 남골 나오긴 했어요. 웃는 게 예뻐 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막. 그 덕분에 제가 친구가 많아져요. 따지고 보면 선천성 안검하수라는 불운이 후천적으로 웃는 인상을 준 행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이런 일 겪으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운은 약간 화려한 외투나 날라오는 야구공을 배트로 딱 맞춘 그 순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화려한 외투를 보잖아요. 엄청 시선을 사로잡아요. 와, 저거 사야 될 것 같아. 너무 예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야구공을 배트로 딱 치는 그 순간 사진을 보잖아요. 야구공은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임팩트가 엄청 큰 거예요. 즉 불운한 순간이 닥치면 완전히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의지를 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몰되는데 중요한 거는 화려한 외투와 배트에 맞은 야구공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불운은 순간에 불과해요. 화려한 외투를 사고 다음 해가 되면 가장 빨리 질리는 게 저는 화려한 외투였고요. 야구공을 딱 치면 휘어진 그 다음에 온전히 본인의 모습을 되찾고 원하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불운이 왜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불운해서가 아니라 바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바라는 게 없으면 불운하다라는 말을 안 써요. 볼게요. 제가 눈이 왜 안검하수가 불운했다고 느꼈냐면 저는 잘생기거나 좋은 인상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제 공부 환경이 가난했던 게 왜 불운했다고 말하냐면 공부에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공부를 잘하고 싶었던 거죠. 불운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명확하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행운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불운이 앞으로 닥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운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얼마나 많은 내가 바라는 게 다가올까라고 생각해요. 절대 여러분들의 삶은 불운에 머무르지 않고요. 불운 속의 행운들로 가득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봬요.